부딪혀요. 부딪지. 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월 30일에 있었던 강원FC와 청두 룽청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첫 원정 경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0대1 안타깝게 패배를 했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 한 줄 평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한 줄 평, 강원FC의 정석으로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솔직히 우리가 너무 잘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청두룽청이라는 팀의 경기력에 대해서 분명히 청두룽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1군급으로 경기를 진행했었고, 저희는 소위 말하는 로테이션을 진행을 했었죠. 거의 풀 로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교체 멤버들까지 따진다면 우리는 거의 완벽한 2군이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는 로테이션을 돌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경기력에 대해서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강원의 플레이는 소위 말하는 우리 강원FC의 정석적인 공격 루트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비도 역시나 그랬고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지금 선발 명단을 지금 보고 계시면, 자, 톱 자원에 김민준 선수와 강윤구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수들은 소위 말하는 윙 자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로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톱 자원다운 톱 자원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경호 감독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전반전 한정을 두고 봤었을 때는 아쉬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상대편 페널티 라인까지는 정말 잘 운용이 됐었습니다. 패스웍도 좋았고 조직력도 좋았고 선수들의 상황 판단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강원FC의 주 공격 루트 중에 하나가 바로 크로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철 선수라든지, 우리가 1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김대원 선수, 모재현 선수, 혹은 송준석 선수, 강윤구 선수의 크로스가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본철 선수든 홍철 선수든 김대원 선수든 윤일록 선수든 크로스할 타이밍에 정작 상대편 페널티 박스 안에는 우리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도 생기거나, 있어봐야 한 명, 상대편은 한 4명 있는데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공을 뒤로 빼게 되고 크로스가 안 되니까, 그렇다면 크로스가 안 된다면 중간에 돌파를 해나가거나 아니면 김강국 선수, 김대우 선수를 이용을 해서 찔러주는 패스가 이루어진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딱 마무리 공격에 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도 딱 톱 자원 부분 말고는 정말 우리 강원FC의 정석이다 할 정도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을 들면서 이 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브리엘이 나와줘서 톱 자원에 있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체를 진행하지 않았었죠. 반면 이제 하프타임 기간 때 감독님에서 전술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래도 김민준 선수든 강윤구 선수든 크로스 상황 시 아래에서 받아주려고 들어가는 선수가 생겼었습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아마 전반전 한정으로 우리가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진행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김민준 선수든 강윤구 선수든 윙어 자원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하지 않았나 이런 예상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 가브리엘까지 나왔는데 솔직히 모든 팬들은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브리엘은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게 없었어요, 솔직하게. 그렇다 보니 우리가 오죽하면 후반 마지막에는 정승빈 선수가 톱자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선발 예측은 하지만 포지션에서 완벽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김신진 선수가 있잖아요. 물론 수비에서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라면 원래 센터백 자원인 정승빈 선수가 김신진 선수의 자리 가고 그래도 톱 자원으로 경험이 있는 김신진 선수가 차라리 톱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김신진 선수도 센터백으로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추가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한 또 감독님의 선택이셨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세트피스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전반전 한정 전반전에는 후반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소유권이 많았었거든요. 훨씬 더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상황에서 상대편 페널티 박스 안에 우리 선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쉬운 장면이지 않나 싶어요. 중거리 슛을 해가지고 상대편을 끌어낸다거나 이런 부분도 보지 못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약속된 플레이는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선수들의 경기력 부족이라던가 경기 감각 부족이라던가 아니면 그 부분을 대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분명히 한 포인트는 모자란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 선수 한 명 한 명 한 명 두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뭐 한 선수 정도를 빼놓고는 다 자기 역량 이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민준 선수, 강윤구 선수, 뭐 구본철, 김강국, 김대우, 김도현, 홍철, 조현태, 김신진, 윤일록, 이광현 선수. 솔직히 그나마 구본철 선수랑 김도현 선수랑 김강국 선수 정도 교체로 뛰는 정도잖아요. 그리고 홍철 선수도 교체 정도로 뛰는 상황인데 상대편은 풀전력을 상황으로 중국 리그에서 1위 팀입니다. 그런 팀을 상대로 상당히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그리고 특히나 조현태, 김신진, 윤일록 이 선수들의 수비는 저는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편이 결국에는 세트피스로 골을 한 골 넣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 세트피스 말고는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1군급이든 현재 교체급이든 우리 강원FC의 정경호 감독님의 전술에 대해서는 훈련이 매우 잘 돼 있고 그 선수들의 이행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이행하고 있구나.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청도 룽청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승패를 가른 거는 결국 세트피스였어요. 이런 대등한 상황에서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 세트피스, 뭐 항상 저도 누누이 얘기하는 세트피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석적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격 부분에서 그러면 한 번씩 변칙적인 전술도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중거리 슛을 쏜다거나 아니면 달려 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준다거나.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약속한 플레이로 가다 보니
청도lum청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 전술을 파악을 했겠죠. 그러면 그 대처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청도lum청은 그 대처에 대해서 막기만 하면 되는 계속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한 번씩 변칙적인 플레이가 안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간단한 예로 전북현대와 FC서울 경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봤었을 때 결국 전북현대가 골을 넣고 나서 FC서울이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슈팅을 때리게 되거든요. 이게 그 슈팅은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슈팅, 이렇게 공간 만들어 슈팅, 이런 식의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었어요. 상황등만 되면 슈팅, 전술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공간 나오고 상황만 되면 슈팅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송범근 선수가 막았으나 수비수 맞고 다시 굴절된 공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컨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겨야 말 그대로 상대편 수비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기기 위한 플레이를 했다라고 한다면 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플레이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우천 경기 같은 경우는 공이 대단히 미끄럽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거리 슈팅을 쐈을 때 골키퍼가 막기가 힘들어요. 잡기가 힘들다고, 공을. 그러면 결국에는 쳐내야 된다거나, 그러면 코너킥이 나올 확률이 높죠. 아니면 쳐내면 세컨볼을 또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미끄러져서 변수가 나와서 골이 중거리 슛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거리 슛을 많이 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우천 경기를 앞두고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우리 요번 강원FC 경기 같은 경우는 너무 모범생의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제가 한 줄 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원FC의 정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기가 아니었나. 물론 그게 공격까지 다 이루어졌을 때는 소위 말하는 저 교과서만으로도 공부했습니다, 전국 수석했어요 라고 하는 만큼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경기 중에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못 나오는 게 보였잖아요. 우리가 톱 자원인 가브리엘도 한테도 공 가도 우리가 소유가 안 돼, 공을 뺏겨, 전개는 잘 되는데 페널티 박스 안에의 상황에 대해서 안 되는 게 계속 보였을 때는 좀 그런 식의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에게 찬스가 나올 기회가 있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 선수들 너무 잘했고요. 우리 약속한 플레이에 대해서는 그 약속한 플레이만 가지고도 중국 리그 1위 팀인 청도lum청을 대등하게 플레이를 펼쳤다는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했고 고생했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서 더 아쉬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떤 댓글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평을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도리어 김도현 선수의 플레이가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나마 유일하게 우리의 정석 플레이에서 조금의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을 보여주려고 했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김도현 선수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 모든 팬들이 박수를 쳤던, 너무 잘한다 라고 칭찬을 했던 조현태 선수 또 특별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물론 아침 때 나왔었지만 정인증 선수라든지 유병헌 선수라든지 그리고 황은총 선수라든지 또 이런 선수들이 어쨌거나 1군급 경기에서 경험을 해본 거에 대해서는 좋은 경험이었다, 축하한다 라는 말을 또 전하고 싶고, 그리고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 역시나
저는 대표적으로 가브리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저는 가브리엘 선수 자리에 안되면 김진진 선수를 올릴 생각이 아니었으면,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은 우리 전반기에 완전 초반기에 또 교체 자원으로 진준서 선수가 또 나왔었단 말이죠. 진준서 선수가 어쨌거나 대단히 활동적인 플레이를 또 하는 선수인 만큼 가브리엘이 도저히 안되면 얼른 진준서 선수라도 교체를 해주는 것도 어땠을까라는, 뭐 끝났으니까 할 수 있는 상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수들 진짜 뭐 이동하는데 거의 뭐 10시간 가까이 걸렸을 거고, 그리고 정말 거의 6만석 가까운 좌석 중에서 우리 원정석 빼고는 거의 매진이 될 정도로 상당히 홈팀의 이점이 상당히 강했던 곳에서 그런 부분에 동요 없이 너무나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라고 박수를 쳐주고요. 그리고 감독님 멀리 가서 그래도 끝까지 우리 선수들에게 우리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컨트롤 해주셨고,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현재 교체 자원으로도 보기 힘들었던 현재 우리 선수들, 우리가 교체급으로 나가지를 못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세컨 선수들 이 정도로 잘할 수 있을 만큼 잘 선수들을 만들어 주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 때처럼 그거는 인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면 우리 주전급 선수들이 만약에 부상이라던가 다른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됐을 때 현재 있는 요번에 이 선수들이 교체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이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단단한 팀이 됐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안양전이 있죠. 그리고 대구전이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상위 스플릿이 되느냐 하위 스플릿이 되느냐 결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큼 좋은 팀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마무리 세트피스는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수비가 탄탄했기 때문에 무승부라도 많이 땄었고, 그죠? 그러면서 무승부라도 승점을 땄기 때문에 우리가 골이 리그에서 최고 적어도 7위라는 상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두 경기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상위 스플릿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승점을 따면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골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단한 조직력과 수비력으로 무승부라도 해서 계속 승점을 쌓아서 지금까지 왔다라면 최소한 이번 두 경기에서는 상위 스플릿 가기 위해서라도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마무리 부분과 세트피스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수들 감독님 먼 중국까지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